오늘은 제가 갑자기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그 노름이라고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뭐 이렇게 화토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뭐 노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별로 그렇게 그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슨 주식 투자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그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4년, 5년 전에 나오신 한 분이 등산을 갔더니 이제 본인이 비트코인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비트코인이란 말을 그때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지난 한 몇 년 동안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게 이제 가상화폐인데 이런 말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뉴스에 등장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두어 달 동안,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텔레비전에 이제 뭐 네이버에 이렇게 나오는 그 이름이 비트코인이에요. 그렇죠? 비트코인. 이렇게 돼서 비트코인 열풍에서 그걸 이제 지나쳐서 비트코인 광풍으로 이렇게 막 번져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대표하는 비트코인은 지난 3년 동안 가격이 60배 폭등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1,000원짜리가 60배 이제 폭등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6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1,000원이 아니라 그게 1억이었으면 6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억이었으면 6천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돈이 갑자기 불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정부를 꾸린 이후로 6.5배나 지금 이게 비트코인이 이제 폭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2017년 초에 비트코인 하나가 100만 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미국 달러로 이제 1,000달러 정도 했는데 2017년 지난해 말 얼마까지 올랐냐? 2만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프리미엄까지 올라가서 한 2,400만 원. 100만 원 하던 게 2,400만 원 이렇게 이제 오른 거예요. 이제 이렇게 했다가 1월 19일 날 올해 한 20일 정도 지나면서 폭락을 해서 10,000달러까지 또 갔다가 또 지금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금 13,000달러, 13,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월 19일 어저께 현재 비트코인 하나가 1,4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사이에 얼마나 올라간지 아시겠죠? 100만 원에서 2,400만 원 갔다가 또 푹 떨어졌다가 지금 또 어제 딱 시세가 1,450만 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가서 비트코인 가서 보시면 항상 상위에 이렇게 랭크가 되고 지난 한 2, 3주 동안은 거의 1위 검색어가 지금 비트코인입니다. 이렇게 열풍을 넘어서 이제 광풍이 이제 몰아치니까 아마 텔레비전 방송 뭐 좀 보지는 않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도 비트코인이 뭐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 이제 방송을 하고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좀 책을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혹 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골 영어 선생 비트코인 투자로 매월 1억 번다. 이게 책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이거 비트코인 투자하면 한 달에 1억씩 번다는 거예요. 1년이면 10억을 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본 책을 이제 번역한 거 가서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게 이제 가상화폐인데 금화가 된다는 거예요. 책 이름이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금화가 된다. 사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책들이 이제 나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극을 하고 이제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 없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요동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요동을 칩니다. 2017년 마지막 날 동아일보가 이 국제적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10가지 그 토픽을 2017년도에 그거를 10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10가지 첫 번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펴고 이런 가운데 북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다. 이게 1등, 전 세계적으로 국제 문제 1등이 이제 그 문제로 이제 나왔고 두 번째가 가상화폐 폭등. 이 문제가 두 번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 이 비트코인 때문에
이 혼동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세상의 뉴스들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네이버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뭐 뉴스를 들으시든지 유튜브를 보시든지 이러면 대학생들까지도 학업 포기하고 뭐 시험 보다가도 하여튼 가서 비트코인 하고 있고, 심지어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가세하는, 생각을 해보면 100만 원짜리가 갑자기 이렇게 돈이 올라가서 20배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이제 달려들어서 지금 비트코인 이거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올해 들어서 2018년 1월 11일 날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폐쇄 방침을 발표했어요. 또 발표했더니 주로 이제 20, 30대가 이제 여기 이제 많이 빠져 있는데, 또 20, 30대가 지금 이 정부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그 세력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하니까 파문이 크게 일어나니까 청와대에서 곧바로 해명하고 어떻게 좀 다시 잘 풀어야 되겠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들 가세를 하고 뭐 이렇게 돼서 하여튼 매일같이 나오는 탑 뉴스, 이게 지금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자, 그래서 가서 가만히 도대체 가격이 어떻게 되고 전체 시가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 1월 8일, 제가 날짜를 꼭 말씀드리는 건 이게 가격이 그냥 왔다 갔다 이게 하기 때문에 2배씩 변하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히 이야기해서 말씀을 드려야, 그래야 이게 잘 맞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날짜하고 숫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이거 딱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2018년 1월 8일에 가상화폐 총액이 875조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가상화폐 총액이. 그런데 19일 날 627조가 됐으니까 11일 동안에 247조가 증발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상화폐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 가서 돈을 집어넣었는데 열흘 사이에 247조가 사라진 거예요. 그거 다 보통 흑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렇게 좀 떼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집어넣는데 하여튼 247조가 11일 사이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누가 그거 다 받아서 결국 부자가 된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러면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올해 이렇게 쭉 가면서 한 1000조에서 2000조 되지 않겠느냐, 시장이. 전체 그 가상화폐 총액이. 근데 어저께 가서 이제 다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조선일보인가에 나온 뉴스에 보니까 올해 말이 되면 10만 달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비트코인 하나가. 그러니까 얼마냐. 1억, 뭐 환율 다 해서 이거 하면 한 1억 2천만이 될 수 있다는 비트코인 하나가. 지난해 초에 100만 원 하던 게 1억 한 1000만 원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3000조, 4000조, 5000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조가 뭔지 이번에 처음 좀 알게 됐어요. 조. 도대체 조가 뭔가. 그래서 가서 코스피,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이 크게 코스피가 이게 이제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피, 그러니까 웬만한 그런 대기업들이 다 들어있는 게 코스피인데, 이 주식 시장 시가 총액이 1600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크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 이게 들어가 있는 그 주식 총액이 1600조, 삼성전자 주식이 330에서 400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이라고 하면 벤처기업들 투자하는 이런 데가 있어요. 그게 23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 다 합친 거 다 살려면 한 2000조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는 이와 같은 수준의 그 가상화폐 그 시장이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2018년도 여러분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쯤인지 아세요? 얼마쯤인지 아세요? 처음 알았어요. 428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올해 쓰는 게 428조 이런데 지금 가상화폐가 잘못하면 그거에 10배가 넘는다는 게 올해 말쯤 되면 이 시장, 우리나라 그 시장 규모가 이렇게 되면서 온 세상이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이 혼동 속에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이걸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좀 연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토탈 트루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만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 전 세계적인 모든 것을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진리를 획득을 해야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리를 저와 여러분 획득하는 거예요. 그게 토탈 트루스예요. 여기 하나만 진리가 아니라 다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책 안에 이러한 그 현상이 어떻게 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유튜브 치셔서 가셔서 뭐 이렇게 블록체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는 거 하면은 뭐 20분짜리, 1시간짜리 뭐 이렇게 다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조금 신경을 쓰면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이거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다 거기서 끝나고 말아요. 비트코인이 이거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 이 땅에 어떠한 세상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교회 목사가 이제 해야 될 그런 책무라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가상화폐, 그 비트코인이 뭔가, 문제점은 뭔가, 성경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세상, 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세상, 이런 세상하고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는 건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목사가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먼저 가상화폐가 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식이라든지 뭐 자체를 모릅니다. 이렇게 그런 거에 그렇게 흥미가 없어요. 뭐 이렇게 게임을 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그렇게 흥미가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공부를 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며칠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해본 결론이 뭐냐, 일반인들이 그 이해하기는 비트코인과 그 안에 들어있는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 자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이 공학, 수학, 어떤 그러한 그 깊은 그러한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것 자체를, 그 현상을 다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겠구나. 공학을 한 저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전문 해설 이런 거 이렇게 듣거나 이렇게 읽으면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그 안으로 쑥 들어가면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이 개관은 알아야만, 그래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오늘은 가능한 한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지폐, 10원짜리 이런 동전, 이런 것처럼 물리적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화폐가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만 존재하는 디지털 화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온라인 스페이스, 인터넷 스페이스를 우리가 영어로 virtual space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가상의 공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것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우리 앞에는 3차원뿐이 없었어요. 3차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는 동안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심지어 우리 아버지까지도 한 번도 알지 못하던 또 하나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 공간이 버추얼 스페이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디지털 스페이스, 어떤 사람도 그 안에서 전쟁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집도 사고 하여튼 뭐 하는 그러한 공간이 하나가 생겨난 거예요. 그게 버추얼 스페이스예요. 그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사용이 되는 그와 같은 화폐가 가상화폐다, 이제 그렇게 일단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자, 가상화폐는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싸이월드 도토리라든지 네이버 캐시라든지 카카오톡 초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뭐 삼성페이, 뭐 LG페이 이런 것들도 여러분 실제 돈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게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10만 원 지급하면 돌아가고 저 사람이 받았다 그러고 하여튼 어쨌든 돈이 안 돌아가는데, 미국 같으면 전체 이런 거 화폐 이거 돌아가는 거에 실제 현금이 돌아가는 건 3, 4%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 신용카드든지 뭐든지 이게 사이버 공간에서 돌아가는 그런 화폐 개념으로 해서 지금 경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거 실제 돈은 아니지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이런 거 이용료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뭐 네이버 뭐 페이라든지 하여튼 뭐 도토리라든지 뭐 해서 10,000원을 지불했어요. 그럼 지금 그거 내년 지나도 10,000원이고 그냥 10,000원인 거예요. 그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가격이 변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상화폐는 뭐냐 하면 매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쌀 때 사서 이렇게 비쌀 때 팔면 엄청난 돈을 100만 원에 사서 여러분 1억에 판다고 생각하면 100배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가상화폐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건 가상화폐는 거의 다 암호를 사용하는 그런 화폐예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거야. 뭐 암호로 다 푼다는 게 아니라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야만 이 안전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화폐다. 근데 이 암호화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돈 같으면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여기 한국은행이 있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은 뭐 연방준비제도 이런 데서 이제 돈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의 중앙은행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한다. 근데 가상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이 발행을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발행할 수 있는 거야. 누구라도 일반 개인이 발행을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나 아니면 중앙의 어떤 은행이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발행을 하고는, 그리고 이 화폐는 이러한 규칙에 따라 거래가 된다고, 거래하는 규칙도 다 개인이 만드는 거예요. 개인이 그렇게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화폐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2009년에 비트코인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중에 하나인데, 가상화폐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만든 게 비트코인이고, 지금 가상화폐 그 전체 중에 절반 이상 넘어가는 게 비트코인이고, 지금 가격 폭등하고 내려오고 이거 하는 거, 이거 주도하는 게 비트코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트코인이 곧 가상화폐구나, 가상화폐가 곧 비트코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2009년에 비트코인이 이제 개발되면서 2017년까지 1000개에 이르는 이 암호화폐가 지금까지 이제 개발됐어요. 근데 대표 주자가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빼고 나머지는 얼트코인이라고 얘기해요. 얼트는 얼터너티브, 대안이다, 대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개 정도 암호화폐가 이제 개발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약 500개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이 있고,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고,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리플이라는 게 있고, 대시, 라이트코인, 모네로 이런 게 있는데, 비트코인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뭐 유대인들이 뭐 개발했다, 뭐 삼성이 참여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 더 들라면 아마 리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암호화폐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여기저기 이제 자료를 찾았는데, 하도 이게 급속도로 이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 자료를 제공하는데도 한 달 전 자료가 아주 오래된 자료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지금 나온 게, 그래도 한국경제신문에서 비트코인을 요약을 한 게 2018년 1월 8일자로 요약이 딱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그래도 가장 최근에 이렇게 업데이트 되면서 최근에 그런 그 경향을 잘 반영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한국경제신문이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이 뭔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니까 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코인이 있죠. 디지털 단위, 뭐 1비트냐 2비트냐 할 때 그런 비트하고 동전, 코인을 합친 그런 용어가 비트코인입니다. 누가 만들었냐? 가서 보시면 이름이 사토시, 그 다음에 나카모토, 성을 가진 일본 사람이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것은 아마 가명이거나 아니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가명을 내세우고 어떤 단체가 이런 것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일본 사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이제 2009년에 이제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만들었냐? 빠르게 진전되는 온라인 추세, 엄청나게 모든 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온라인이, 이 가상 공간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거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러와 엔화, 뭐 우리 한국의 원화, 중국의 위안화 이런 게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중앙정부가 발행했기 때문에 법적 통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적인 통화. 그래서 이런 기존의 법적인 화폐,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2009년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화폐를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이제 내게 됐습니다. 근데 2009년에 세계에 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제 한창이던 이 시기에 미 연방준비제도 이쪽에서 우리가 보통 페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막대한 양의 달러를 찍어내서 그걸 우리가 보통 양적 완화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돈을 그냥 무지무지 찍어내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일본의 아베도 경제에 이제 성장하면서 뭐 아베노믹스 이제 이야기하는데 특징이 뭐예요? 그냥 일본 돈을 무지무지 찍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허용이 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것이 생기냐? 돈을 무지무지 찍어내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빵 하나 1,000원 하던 게 1억 원을 가져다 줘야 빵을 하나 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무지무지 찍어대면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달러와 가치 이게 엄청나게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것에 무관한 이와 같은 화폐를 좀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비트코인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고 2009년도에 그 해결책이라고 해서 이걸 제시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이런 거예요. 정부나 아니면 중앙은행, 그 다음에 금융회사든 어떤 중앙 집중적 권력의 개입이 없이 작동하는 새로운 화폐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지금 200개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요. 200개 나라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각자의 화폐를, 그렇죠? 각 국이 지정한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디지털 화폐, 이 가상화폐는 중앙정부, 어떤 나라 이런 거 개입 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권력의 개입 없이 이렇게 만드는 이런 화폐를 만드는 이게 비트코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핵심.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면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온 세상은 현금이 없는 그와 같은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온 세상이 지금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뭐 스웨덴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아예 그냥 이 화폐를 쓰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계속해서 화폐 안 쓰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그 화폐가 이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따가 이제 끝부분에 이야기하겠지만 성경 가서 보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단일 정부를 꾸리게 돼요. 그 단일 정부를 꾸리려면 뭐가 있어요? 단일 화폐가 있어야 되고 결국은 매매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규제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이 땅에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추얼 마니 아니면 버추얼 스페이스, 그래서 가상화폐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사람들은 그 돈 번다 뭐 한다 여기에만 이게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는 성경의 맨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와 같은 일을 향해서 세상이 이렇게 돌진을 하고 있구나. 이걸 좀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단일 세계 정부를 꾸리려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화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백 개 정부, 그 다음에 수백 개 중앙은행, 그 다음에 금융회사가 끼고 화폐가 다 다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 통일해서 단일 세계 정부 만드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상화폐를 쓰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상화폐를 쓰면. 그래서 가상화폐가 이런 것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